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앞에는요, 그 교육 컨설턴트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인 그 완쌤이 없으십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아마 자유학년제 끝나고 난 중학생들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근심 걱정이 그 하늘을 찌르실 겁니다. 왜냐면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을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처음 치러지는 시험들을 맞이하게 돼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중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7년 정도 출제하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쌤 본명을 말씀하시면은 지금 안 되시는 거죠? 네, 그건 좀.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제가 그 본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는데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 시험은 도대체가 어떻게들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십니까? 서술형, 지금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분당 지역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서술형이 30% 정도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더 내거나 덜 중요하다고 해서 덜 내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해당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단원별로 문항수를 대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선생님이 어느 단원을 낼 것인지를 또 맡아서 가지고 가시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모여서 공통으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공통으로 점검을 하는 이유는 혹시 내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저반 선생님이 가르치고 문제에 출제할까봐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건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신은 우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을 공부하면 된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반 정도만 맞는 얘기인데요. 1단원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내셨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에서 내겠죠. 그런데 2단원을 다른 반을 맡으신 국어 선생님이 내셨는데 우리도 배우긴 배웠는데 강조를 안 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내신을 좀 꼼꼼하게 살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문항수도 대충은 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우리가 흔히 내신은 나의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있는 노트의 모든 것들을 암기하면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협업이다. 네. 협업을 하니 네. 결국은 이 단어는 내가 내지만 저 단어는 다른 선생님이 내게 되면 네. 내가 강조하지 않은 부분들도 네. 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어지는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들은 좀 폭넓게 꼭 필요한 보편적인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해주시는 예를 것 같아요. 들어서 이제 제가 가르친 반 아이들이 성적이 더 낮게 나오는 걸 원하지 않겠죠. 어느 선생님이나. 그러니까 상대 다른 반 선생님이 낸 문제를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가르치진 않았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선생님이 낸 문제를 검토하면서도 그 문제를 빼라고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가르치기만 했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은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마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도 공통으로 나올 거예요. 네, 특정 반에만 주었다가 출제되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나눠주고 싶으면 그걸 만들어서 10반이면 10반 모두 공통으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논란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야, 그거 좋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시험을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해보시면, 네. 쟤는 되게 시험 잘 볼 거라고 평소 생각을 했던 아이가 네. 좀 망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주로 어떤 아이들이 주로 평소에 가르치실 때에는, 진짜 쟤는 잘 볼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시험을 못 보게 되던가요? 심지어 고등학교나 아니면 남녀 공학인데 분반을 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남학생반이 평균 10점 정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요. 그 이유는 추론하기로는 꼼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서술형 문제를 예를 들면 뭐 객관식이야 밀렸을 수도 있고 이러는 거는 개인의
선택 그 개인의 문제인데 서술형은 선생님들이 최대한 논란을 없애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거시냐면 조건을 많이 겁니다. 문장으로 써라. 어절을 3어절로 써라. 아니면 5음절로 써라. 그런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답의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감점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격적으로 그냥 휘리릭 보고 푸는 아이들은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 9나 절로 써버린다거나 5어절로 쓰라고 했는데 5음절로 써버린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들이 논란의 여지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감점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답을 써놓고도 감점돼서 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의외로 굉장히 많고 조금 엄격하신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는 맞춤법도 감점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제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은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감점을 되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답의 내용만 맞다고 해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게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맞춤법이라고 하는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 그건 감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돼요. 수학도 똑같던데요. 네, 수학도 기호를 좀 안 쓰거나 네. 네, 필요한 공식을 건너뛰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똑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보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그냥 똑같네요. 결국은 그러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평소의 훈련이겠죠? 평소 훈련이고 아이들한테 이제 너무 아쉬워해서 도대체 이거 문장이라고 조건이 달려있는데 왜 신경을 안 썼어? 그러면 그 시간에 긴장도 되고 시간이 촉박할 거라는 생각에 급하게 보다가 조건을 주의 깊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조금 기본에 충실하면서 네. 그리고 뭔가 어떠한 시험의 스킬 같은 것도 네.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 처음에 특히나 이제 이번에 현 중학교 2학년은 뭐 엄청나겠네요. 1년 동안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애들이. 저도 그게 정말 걱정스럽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걱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도 연습이고 말씀하신 대로 스킬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시간 내에 잘 조건에 맞춰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난이도 조절이나 평균 점수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쟤는 못 볼 것 같은데. 저 녀석은 저 안 되는데. 근데 갑자기 막 시험 성적이 좀 좋은 아이. 이런 경우는 어떤 아이들이 과정이 나쁜데 결과가 좋은가요? 그런 애가 있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보셨죠? 네, 학원에서 뭐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학원에서 만약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이가 학교 교사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갑자기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제가 60점 받을 정도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어적인 감이 좀 좋아요. 그래서 뭐 70점, 80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말 얘가 막 만점을 받고 막 거의 만점에 달하는 준하는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그 수업 시간에 충실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시험의 스킬도 만들 수 있고 네. 또 집중력도 길러줄 수 있고 시험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네.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기본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학교에서 그 학습지 유인물 프린트들이 자주 나와요. 교사의 재량권이 커지면서. 근데 정말 많이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이걸 다 모았는지 안 모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를 해 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외부 지문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전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외부 지문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프린트를 공부를 안 해버리면 범위를 공부를 다 안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프린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네. 그렇죠. 보통 아이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네, 보통 모릅니다. 내가 몇 장인지도 모르고 네. 막상 시험 때 가서 뭐 복사해달라고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다 보면 평소 인간관계가 나쁘면 또 친구들이 안 빌려주고 좀 처첩삼중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저희가 이제 오늘 녹화 방송하는 게 3월 24일 정도죠, 오늘이? 25일입니다. 25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아직은 인간관계가 잘 형성될 때니까
프린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주요 과목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목고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혹은 뭐 국어, 사회, 그다음에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뭐 국영수, 사과 정도는 우리 아이가 좀 프린트 있니? 프린트 좀 잘 받았어? 한 대 좀 모아놓고 있니? 이런 것들 좀 한번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시험 스킬을 위해서 실제 한번 시뮬레이션 연습도 좀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 요즘 학교들에서는 그 전년도 시험 문제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거를 뭐 제가 알기로 분당의 모 중학교에서는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이 눈치가 빠르고 성실한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은 바뀌지만 그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도서관에 와서 복사도 해가고 뭐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전날 도서관에 허겁지겁 와요. 그래서 그걸 막 허겁지겁 복사를 하고 뭐 그러면 이제 애들도 밀려있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공을 하는지 전년도나 그 전년 한 3년 정도의 문제가 제공되고 있는지 보고 확인하고 미리 복사해서 풀어보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날 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전날 그래서 뭐하니 그러면 이거 복사해야 되라면서 1시간 낭비하고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성적이 잘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그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라는 것도 굉장히 평상시 지금쯤 아마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수행평가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에 학생들은 어떤 경우가 높은 평가의 성적을 받나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관화하는 것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글쓰기다 이러면은 이건 굉장히 심사자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어떤 걸 내놓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체크하실 거예요. 교과서 가지고 매 시간 가지고 왔는지, 매 시간 과제 했는지, 그 다음에 프린트 준비됐는지 그런 것들도 많이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토론회 형식으로나 아니면 도구 감상문의 형식으로 글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고 오라고 미리 과제를 내주고 그것에 관한 주제를 당일에 던져주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서 써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글쓰기는. 사실 글쓰기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의 글쓰기를 어떻게 잘 매끄럽게 하느냐 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한 아이와 안 한 아이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정말 어쨌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 생활 습관만 올바로 만들어줘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크게 감점을 하시지 않으신다. 네, 수행평가는 사실 어머님들 수행평가 때문에 얘가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되게 오해세요. 수행평가는 가급적이면 점수 차이를 줄여요.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를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특히 뭐 글쓰기나 이런 건 좀 점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기본적인 생활 태도를 점검하는 것에서 만약 아이가 감점이 됐다 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선생님이 과하게 깎으신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깎지 않으려고 많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려고. 네. 정치자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생님이 뭐 수행을 갑자기 깎았다가 아니라 이 애가 그 선생님의 눈밖에 아주 심하게 났다. 눈밖에 심하게 났다면 갑자기 애가 눈밖에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갖고 오라는 거 한 번도 안 갖고 오고 뭐 하라는 거 한 번도 안 하고 뭐 A라는 걸 하라고 그러면 B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 수업 시간에 청개구리였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그 점수의 격차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평가 자체로는 뭐 10점이다, 20점짜리 글쓰기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전체 성적을 매길 때에는 결국은 비율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점 만점의 비율로 하면 수행평가에서의 점수 차이는 정말 사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도 이제 당락이 결정되지만 기본적인 것만 하면 그렇게 심하게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거다 수행평가는. 정말 이거 오늘 이 방송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정보가 있네요. 이건 좀 아깝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아깝고 아까우나 그러나 저희 교육진담은 공익방송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정보의 독점성을 혁파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과 청취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어떠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 기간이라든가 네. 요 과정들 속에서 조금 이제 성적을 좀 잘 받는 애들은 네. 이렇게 생활하더라 라는 게 있으면 한번 사례를 조금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학기 초에 많이 이야기하는 건 망각의 곡선을 이야기하고 인지작용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수업을 들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설명 참고서에 다 있으니까 안 적을래요. 뭐하러 힘들게 적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의외로 참고서가 잘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잊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른 교재가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저는 꼭 메모를 하게 시켜요. 수업 내용을 반드시 적게 시키고, 제가 정말 그 첫 부임에서 몇 해 동안 열정이 넘칠 때에는 400명씩 맡아 가르치면서도 400명의 교과서를 다 검사했어요. 그걸 다 정리를 해오도록 내용을. 공부를 잘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심리학 실험에도 있습니다. 그냥 듣는 사람과 메모를 하면서 듣는 사람과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면서 듣는 사람의 인지 활성화 정도와 기억의 정도가 메모일 경우에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꼭 공부해라. 이게 모든 정보가 여기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거는 수업을 듣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선생님의 억양이라거나 음성이라거나 설명하는 속도라거나 반복하는 횟수라거나 이런 것도 눈치 빠르게 캐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들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참고서에 아무리 빨간표가 적혀 있어도 알 수 없는 것들. 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학습활동 많이 응용하시거든요. 학습활동이요? 네. 예.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본문의 내용과 학습활동의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본문의 내용이 조금 이론에 가깝다면, 작품에 대한 설명에 가깝다면 그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단계에서 문제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을 조금 응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습활동을 무시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풀어보는 아이들이 성적이 좀 좋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은, 아이들이 시험 문제에 학습활동 지문이 나오면 나 이거 알아 하고 그냥 풀어요. 근데 선생님들 학습활동 그냥 안 내시거든요. 교과서 본문을 응용한 게 학습활동이라면 선생님들은 그 학습활동을 응용하거나 변형해서 시험 문제에 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볼 때도 항상 그런 단계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면 청취자분들 중간고사 특별방송 충분히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너무 많은 정보를, 현직의 경험을 풍부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이상 더 좋은 정보가 전달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불공정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과 이 방송을 듣지 않는 학생의 교육 격차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우려가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정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거나 첨언하실 부분 있으시면 좀 부탁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2학년 학생들 보면 굉장히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드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았던 전의 아이들은 중학교를 각 입학했을 때의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학년 아이들은 1학년을 자유롭게 지내고 학교에는 적응이 되었는데 시험은 적응이 안 된 약간 그런 상태? 그래서 시험이 어려울 거다, 아니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긴장감을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예전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분명히 시험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특히 분당 지역에서라거나 이렇게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주 뭐 정말 엄청나게 애들이 다 풀 수 있는 정말 절대평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만 확인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뭐 청취자분들 잘 이야기 들으셨죠? 선생님께서는 어떤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뭐 정확한 어떤 생활적인 부분과 태도적인 부분과 방식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땐
모든 과목에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이 청취자분들께 정말 살아있는 팁이 될 수 있도록 중간고사를 좀 잘 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이름을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아쉽네요. 예.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께 배움을 받는 학생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차분하셔서 저도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